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정부 문은 열렸지만 이민 이슈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카에 합의할지 누가 알겠느냐고 트윗했습니다. 미국의 교계와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도 다카나 다른 난민 프로그램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그 이유에는 미국이 저지른 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가 장관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이 지난주 조사받았습니다. 법무장관은 연방 수사국장에게 부국장을 해고하라는 압력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수사국장은 부국장을 해고하라면 본인도 사임하겠다고 답해 부하 직원을 지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제품과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미국 세탁기 제조 회사는 좋아하지만 태양광 업계는 오히려 미국에 해가 된다면서 반대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할지는 세계 지도자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대통령과 다보스 포럼에 동행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가 캠페인 당시 성인 영화 배우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줬다는 보도와 연관설이 나옵니다. 평창 올림픽에 대한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이 처음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연방정부의 문은 열어야지 된다.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백악관과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치인들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그 30명의 공화당 민주당 합쳐서 커먼 센스 코얼리션이라고 해서 열심히 만나서 의논을 해서 결국은 이제 어제 2월 8일까지는 연방정부 문을 다시 열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시작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작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화당과 백악관이 연방정부 폐쇄 케이스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민 케이스 다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할지 이게 그 임시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2월 8일을 전후로 해서 다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공화당 기반에서는 굉장히 민주당 기반에서는 척 슈머 그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어떻게 그 문을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열어줄 수가 있는가 하고 대단히 그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악관이 여기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떤지도 정확하지 않고 공화당 의원들이 어떨지도 정확하지 않고 민주당이 문을 그 열기로 합의한 데는 가장 그 중요한 게 공화당의 상원 그 원내 대표가 미치 매코넬이 우리가 이 다카를 그 빠른 그 시일 안에 이 이민 같은 것도 다 이제 어떻게 그 의논을 하고 법적으로 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미치 매코넬 공화당 그 다수당의 원내 대표가 가장 좀 불편한 위치이기도 하고 본인이 말을 그렇게 하고 연방정부 문을 여는 민주당 표를 얻어냈기 때문에 신뢰를 지켜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당장 또 트윗을 했어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카 협상을 2월 8일 안에 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미국 그 군대를 강화해야지 된다는 것, 국경을 강화해야지 된다는 것에는 포커스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폐쇄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배웠다. 이렇게 그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화당의 원내대표가 다카 그 젊은 사람들을 미국이 조국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공부도 다 하고 이 사람들을 그대로 이 프로그램을 유지를 해서 추방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하는 의견이 공화당 내부에 있겠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화당이 분열될 것은 너무나 그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다카 그 뷰티풀한 아이들 우리가 다 보호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이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다가 또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될 것처럼 하다가 또 그 다음날 아닐 것처럼 하다가
대통령도 크레딧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공화당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플러스를 던져서 이게 연방 정부가 문이 열렸는데 어제도 반대라는 의원들이 18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카밀라 해리스, 또 다이언 파인스타인, 아니면 얼마 전에 그 슈톨 발언으로 굉장히 그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호통 비슷하게 미국의 청문회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발언을 했었던 민주당의 코리 부커, 또 뭐 기업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이지라고 얘기하는 엘리자베스 워렌, 트럼프 대통령이 늘 포카혼터스라고 그 비아냥거리는, 그리고 또 뭐 민주당에서 가장 무소속이지만 인기가 있는 버니 샌더스도 반대를 했고, 반면에 공화당에서도 노한 의원이 있어요. 그 랜드 폴, 예비선거에 나왔던 랜드폴 의원은 근데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항상 예산에 있어서는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예수표를 던지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당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이게 뒷거래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마이클 리 상원 의원도 공화당이지만 반대표를 던졌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 앞부분에서 이 스토리를 하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카 얘기는 너무 많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듣기 전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와도 새롭지 않을 수도 있고요. 미국이 왜 이렇게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이민자나 난민이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사회에 동화되도록 하고 일하게 하고 세금을 내게 해서 미국이 많이 그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령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이런저러한 사정 등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둬야지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다카와 또 다른 난민들로 미국에서 받아들였다가 다 내쫓아버려 한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 정도는 훌쩍 지금 미국에서 나가야지 되거든요. 추방돼야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카톨릭 교계에서도 막고 있고 다카 프로그램을 계속 지켜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의 예를 들어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다카뿐만이 아니라 temporary protected status라고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 사람들 20만 명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 다 내쫓아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다른 조국, 멕시코가 됐던 엘살바도르가 됐던 갔었을 때 도저히 정착할 수 없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과거에 저질렀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난민이나 이민자로 받아들인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 아주 저질 국가가 아니잖아요. 저질 국가가 아니면 미국이 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된다. 그런 형태에서 다카는 미국이 많이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득을 봤으니까 그런 것이고, 오늘 제가 이 엘살바도르 사람들을 머무르게 해야지 된다. 그게 정말 최소한의 미국의 역할이다. 해야지 될 도의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나올 다큐멘터리를 만든 레이먼드 버너라는 전에 뉴욕타임즈의 특파원이었었고요. 그리고 책도 썼어요. 약함과 기만. 그래서 미국과 엘살바도르의 널이 전쟁,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스토리는 사실은 미국과 한국전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와 미국과 엘살바도르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이런 뜻에서 미국 사람들이 슈톨 발언에 반대하고, 난민도 일단 받아들였던 사람 수십 년 동안 살았으면 이곳에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엘살바도르 사람들을 미국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있게 할 것인가. 당연히 지금까지는 이제 있게 해왔죠. 수십 년 동안.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아니다. 우리 학력도 높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지 다 내쫓아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 이제 20만 명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엘살바도르 사람과 IT 사람들은 나쁜 리더, 범죄,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고 또 지진이 나서 미국으로 난민을 오기 전에 1980년대 내전 때문에 그랬는데 그 내전은 미국도 공모한 것이고 미국 의회도 공모했고 미국 대통령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공모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르코 루비오의 잠깐의 얘기였고요. 다시 이 그 작가가 하는 그 레이먼드 보노라는 사람이 다큐멘터리 작가가 하는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엘살바도르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1980년도 그 내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그 내전이 좌파 혁명가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지원해왔던 군부 독재자들에 반대하면서 이게 아니다, 이래선 안 되다 하고 이제 그 혁명가가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엘살바도르에서. 그때 군부 독재자들은 군인들을 대동을 해서 농부들을 숨지게 해서 75만 명이 대부분 군인에 의해서 숨졌는데 그 당시에 막 도망치는 군인들을 등에서 총을 쐈고 학생과 노조 리더들을 손을 뒤로 묶은 채 머리에 총을 쏴서 이제 사살을 하고 그 시신을 길에다 버렸습니다. 이게 미국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길에다 버렸는데 다른 사람 보라고 이 군부 독재에 항거하지 말라고. 그때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왜 그랬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다큐멘터리 작가가 쓴 얘기예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서는 공산주의가 지긋지긋하게 싫었기 때문에 해리 트루먼이 남한 공산화되는 것, 주변 국가 공산화되는 것 싫어서 한국에 미군 보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 정말 그 당시에 수십억 달러를 군부 독재, 엘살바도르 독재 그 정권에 지원을 했었고 그때 이집트나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지원을 엘살바도르에 했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 대사관 직원 숫자가 뉴델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 숫자 그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역사를 잘 잊어버리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40대 미만은 뭐 전혀 모를 수도 있죠.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뭐 그 한국전을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살바도르라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의 그 학살, 뭐 예를 들어 뭐 광주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근리도 비교해 볼 수 있겠고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엘 모조테라는 곳에 농부 마을인데 그곳에서는 1981년 12월에 일어났었던 그 대학살에 대해서 검시관이 지금도 여자, 어린이, 남자의 시신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최악의 학살이었는데 그리고는 30년도 더 지나서 18명의 군 사령관과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서요. 재판에서 지금 회부돼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죄 없는 농부들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했다는 것이요. 엄마를 아이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강간하고 살해하고 너무 놀라서 우는 아이들을 수녀원에다 집어넣고 그 수녀원 창밖에서 창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사살해 버렸는데 100명이 넘는 한 수녀원에서 사살된 아이들의 평균 나이가 6살이었다는 거죠. 군인이 사살한 거예요. 여기서 미국이 공모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엘살바도르의 젊은 그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정치 관련 그 타드 그린트리라는 사람이 지금 다 그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3개월 동안 그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그 아툴라 카틀이죠. 그 부대를 대대를 3개월 동안 이제 그때 뭐 파나마에선가요. 아무튼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투입을 한 겁니다. 군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부가 싫다는 그 좌파 그 게릴라 혁명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사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젊은 그 그린트리라는 사람에게 가서 좀 조사 좀 해봐라. 지금 저 마을에서 일어나는 학살을 해서 조사해서 사실을 보고를 했어요. 사실을 보고를 했더니 8페이지 케이블로 이 대사는 엉뚱하게 이거 좌파 게릴라를 비난하면서 이거 총싸움하다 사람들이 숨진 거다 하고 보고를 해버렸는데 역사가 묻히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런 일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미국 의회도 공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엘살바도르 군부에 미국이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젊었으니까 그린트리 같은 사람들 그때 눈으로 보고 한 것을 그 이후에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에도 다 그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렇게 증언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내전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젊은이들도 미국의 난민으로 많이 오게 됐다고 미국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이 돼서 그 당시에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난민은 다 내쫓아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그 지위를 보호하는 것을 끝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젊었겠죠. 다시 엘살바도르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렇게 돌아갔던 젊은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군인으로 일했거나 아니면 반군으로 일했거나 내전이었으니까 그랬던 젊은이들 아니겠어요. 돌아가 보니까 기술도 없고 할 일이 없어서 뭐 갱이 될 수밖에 없었고 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물론 1900년대 이후에 그 중반 이후에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작가 이 레이먼드 버너시는 지금 엘살바도르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쉿홀 소리를 들을 시궁창이라는 소리를 들을 그런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9년도에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정치적인 그 변화가 있고 전에 게릴라 커맨더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이제 또 다른 그 대통령을 뽑을 시기도 되고 하는데 엘살바도르는 많이 그 발전을 해서 오점이 있는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쪽으로 나가고 있다. 미국이 엘살바도르에 그렇게 그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그 학대하고 살해하고 했던 그런 군부를 지원을 했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 미국은 엘살바도르에 사과하고 그리고 그런 이유 등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난민들을 당연히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지 쉿홀이라는 말을 해야지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 그 새로운 관련 책을 쓴 전에 그 뉴욕타임스의 특파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힘이 있는 국가가 다른 국가의 그 자신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했었을 때 나중에 이제 상황이 바뀌면 처리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를 필요했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싼 노동력이 필요했었을 때는 많이 그 받아들였다가 토사구팽을 하지 말아야지 되고 할 때도 왜 개인과 간에도 그 사랑을 하다가 헤어질 때 지금 우린 그 옛날에 우리가 아니야 하면서 그 옛날에 우리가 아닌 것도 아니네요. 한쪽은 계속 있겠다고 하는데 딴 쪽이 잘라버릴 때 그때 사실은 도의적으로 좋았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내가 상대에게 득을 받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상대에게 해를 끼쳤던 것도 있었으니까 상처와 그 타격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게 개인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도 나카나 멕시코가 많으니까요. 또 엘살바도르 또 다른 그 프로텍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것도 지금 미국이 예를 들어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그 최소한의 국가와 국가 간의 예의와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하자 하는 것들이 미국의 교계와 뭐 공화당 정치인 그리고 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온정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저널리스트들 사이에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새로운 캐릭터의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오늘의 미국에서도 전 같으면 제가 이런 내용은 소개를 안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막 지금 속보로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의 변해에 관한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전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잠시 뒤에 그런 뉴스들이 여러분들께
지금 그 배달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신문으로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 뉴스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뉴욕타임즈가 속보로 아침에 그 전하면서 모든 언론들이 다 방송들에게 오늘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제프 세션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지 또 그것이 트럼프 캠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별검사 조사니까 수사받은 거죠. 여러 시간 동안 그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법무부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것은 그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처음 조사받은 것이고, 그리고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러시아 스캔들 그 조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법 방해를 했는가.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주목이 되는 거죠. 원래 이 법무장관이 지난해 3월 달에 본인이 그 법무장관 되기 위해서 연방 상원에서 그 청문회 그 받을 때 뭐 러시아 관련자들 만났느냐 했더니 안 만났다고 끝까지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난 것이 드러나고 나서는 뭐 또 다른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는 본인이 법무장관이지만 싹 그 빠지겠다고 했잖아요. 빠지고 나서 이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굉장히 그 화가 났었었고, 뭐 법무장관인 대통령인 나를 보호해야지 했는데 연방 법무장관이 빠지겠다고 한 것은 본인이 그냥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아래서 일하는 법무장관이긴 하지만 그 법무부에 또 규칙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법무부의 그러니까 변호사 팀의 그 조언에 따라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것은 싹 그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관련해서는 다 빠져버린 겁니다. 연방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 장관이 제임스 코미 연방 전 수사국장을 해고하는데 깊이 그 관여가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원래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라든가 아들을 먼저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그 법무장관이 지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사받을 때 법무장관이 아주 오랫동안 워싱턴에서 변호사를 했던 그 척 쿠퍼를 대동을 하고 수사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대고 지금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로 일했던 스티브 배넌도 지금 대배심 소환장 특별검사가 발부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대고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왔었냐면,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FBI 그 국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FBI 부국장을 해고하라고. 앤드류 그 맥케이브 부국장을. 왜냐하면 앤드류 맥케이브 부국장의 와이프가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FBI 국장이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계속 이렇게 나를 압력을 할 거면 내가 사임하고 말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악시오스가 보도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 그 제프 세션스가 백악관의 이제 법률 자문에게 이거 내가 자꾸 압력을 넣었더니 지금 그 국장이 사임을 해버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하니까 백악관 법무장관 법률 자문이 법무장관에게 뭐 우리가 FBI 국장을 잃을 만한 그런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임스 코미 전 수사국장도 해고시켰으니까 그게 얼마나 또 스캔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이게 그 FBI가 그 본인에게 그 공정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훨씬 그 특혜를 많이 줬다 뭐 이런 내용의 그 트윗을 했어요. 또 다른 지금 연방 그 특별검사 팀에서 한 사람이 그 피터 스트로적이라는 그런 그 조사 그 에이전트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이 텍스트를 뭐 왔다 갔다 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텍스트 왔다 갔다 한 것이
FBI에서 그것을 지금 보존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다 공평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뭐 FBI가 이걸 다 없애버렸어. 뭐 5만 개나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만 개는 아니고요. 5만 개는 다 합쳐야 그 텍스트 FBI 텍스트 다 합쳐야 5만 개라는 거고 FBI가 얘기하기는 어떤 텍스트들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그 보관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뭔가가 없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지 않은 트윗을 동료와 같이 했었던 것이 드러나고 나서 특별검사 조사팀에서는 빠져버렸습니다. FBI 이제 다른 에이전트와 이제 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보면은 이 사람이 꼭 트럼프 대통령만 비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선거 당시에 그 정치인들을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다 그 뭐 비난하는 이런 텍스트들을 그 동료와 주고받았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또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이번 책은 팍스의 호스트가 쓴 책이거든요. 뭐 그 하워드 컬츠가 쓴 책인데 미디어 매드니스라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 책 표지만 저는 봤는데 표지를 보니까 재밌네요. 도널드 트럼프라고는 다 대문자로 쓰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센터드 된 사람이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다 대문자로 크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 Press, 언론이라는 그 글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언론 가운데 하나인 뉴욕타임즈의 그 신문 활자체 비슷하게 그렇게 써놨고요. And the 진실에 관한 그 전쟁 이렇게 그 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캠페인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CNN의 사장이요. CNN 그 월드와이드의 사장과 막 싸움했다. 이런 것도 그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과 그 자레드 쿠슈너가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 CNN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서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자레드 쿠슈너가 전화를 걸어서 이거는 정말 unfair하다. This is just unfai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그 당시에 그 CNN의 월드와이드 사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이건 팍스의 호스트가 쓴 책이에요. CNN 없이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레드 쿠슈너가 당신네 CNN 뭐 시청자 100만 명밖에 더 돼? 게다 대고 그 시청자의 70%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보는 사람들도 아니잖아. 다 뭐 이미 좌파 사람들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싸웠다는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좀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과 중국은 뭐 별로 놀래지도 않는데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잘했다 못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가 완전히 그 반반 갈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 가기로 돼 있다가 본인이 가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을 할까? 아니 퍼스트 레이디는 왜 안 가지까지 세계에서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에서는 그 긴급 수입 제한이다. 세이프가드 발동했다니까는요.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정도가 낫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로 전면적인 그 무역 관세를 부과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대통령이 그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권고한 그 권고안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뭐 태양 패널, 뭐 세탁기, 그 셀 모듈 같은 것이요. 이런 것에 관세를 대부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수입 그 태양광과 관련된 그 솔라 모듈에 대해서는 30% 관세를 붙이고 큰 세탁기에 대해서는 50% 이것을 일단 그 2022년까지 하겠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월풀 같은 미국 그 냉장고 회사는 아주 좋아하죠. 제조업을 뭐 일으킬 것이다라고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회사가 월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솔라 에너지 업계에서는 그 협회에서도 솔라 에너지 업계 협회라는 그 협회가 있는데 그 멤버도 뭐 월스트리트저널 등등과 인터뷰라는 것을 보면은 업계에 오히려 그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지 된다면 더 전에 더 많이 취했어야지 되는데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업계에 이제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태양광 그 제조 업체에서 미국에서도요 쓰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부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시아가 이미 꽉 잡고 있답니다. 중국이 또 꽉 잡고 있어서 이미 가격 전쟁에서 중국이 이겨버렸고 지난 그 10년 동안 뭐 값을 한 4분의 3까지 내렸다고 하니까요. 처음에 나오면 비쌌다가 나중에는 대규모로 수요도 있고 하면은 또 제작도 많이 하게 되면은 싸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미국의 그 솔라 제품이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관세를 붙인 그런 제품은 그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것 가운데 미국 제품은 5% 미만이랍니다. 오히려 그 관련 업계에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고 더 큰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그 회사들이 관세만 높아지면은 수입할 때 너무 이게 그 비싸니까는 그런 업계가 위축이 돼서 오히려 그 일자리가 줄어든다. 중국에서 그런 일자리를 가져오기도 이미 늦어버렸고 이게 지금 그 업계의 얘기거든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아무 업계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뭐 WTO에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 뭐 트럼프의 이 관세에 대해서 불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올 수는 있지만 판결까지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실제적으로 이게 미국에서는 이 업계에 크게 그 세탁기를 빼고는 삼성이 조금 타격이겠네요. 업계를 그런 것을 빼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오늘까지는 대강 나온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뭐가 있나요? 이제 그 다보스 포럼 트럼프 대통령 없이 그 시작을 하고 인도 총리가 오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클로징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어제 보니까 뭐 영화 배우들도 많고요. 엘튼 존 같은 가수도 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케이트 블랭쳇이라든가 안젤리나 졸리 또 사우스 아프리카도 뭐 큰 몫을 하니까 그 샤를리스 테론 같은 배우도 가고 하는데 결국은 역사에서 아주 그 중요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스위스의 정말 알프스 산맥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수천 명의 정치 지도자 또 그 업계 지도자들이 가는 것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그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거 다 이렇게 안 하겠다 함으로 인해서 혼란이 시작될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분명한 것은 있어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너무나 성공하고 있다. 세금 감면도 훌륭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주식시장도 크게 지금 그 올라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런 얘기도 하겠죠. 우리도 뭐 국제경제사회에 뭐 그 틀 안에 참여는 하겠다. 다만 모든 것이 다 미국에 좋거나 미국에 그 페어할 때 100% 그리고 분명히 그 국제사회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노스코리아에 대한 말도 있을 것이고 아이시스에 관한 말도 있을 텐데 원래 보니까요 원래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가기로 했었는데 이 최근에 그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뭔가 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하다가 그럼 다보스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지?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중요한 사람들은 다 오지. 누구 와서 이런 데 오면은 꼭 그 회의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 이름을 쫙쫙 불러주면 다 가죠. 뭐 다 가죠. 한국에서 강경화 그 장관 가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it sounds fun 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펜스 부통령이 가기로 한 것을 본인이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은 당연히 빅스타가 되는 거죠. 지난해에 이 다보스 포럼에서 그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 중국은 뭐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뭐 1대1로 새로운 실크로드 하면서 세계적인 그 스타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가 될 것이고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지금 속으로 갖고 있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참 젊은 사람인데 좀 유연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하지 말라고 하다가 탈퇴하고 하니까 그럼 미국 과학자들 저희 나라에 오세요 해서 돈을 지원을 많이 하면서 지구온난화 이런 것 막는 것 지금 연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또 뒤로 전화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마크롱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세계 리더들은 정치, 경제계에서의 리더들은 지금 현재의 지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세계 돌아가는 것을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왜 다수의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접촉하면서 알기를 원하는 게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생각이랍니다.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하다가 어느 언론하고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하는 부분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제가 어디에선가 보고 듣고 대체적인 그 여론을 취합해서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방송 끝나고 나서 todayus.com에 제가 링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가는데 보통 다 이제 부부 동반을 하니까요. 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안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연설까지 잡혀 있었거든요. 금요일에 연설까지 잡혀 있는데 안 가기로 하면서 지금 그 백악관에서 얘기하기를 다른 멜라니아 그 트럼프 여사의 스케줄링과 이제 이게 거리 이슈도 있고 말이야 이래서 못 간다고 하는데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중요하게 대통령과 동반해서 가고 연설까지 예정돼 있는데 다른 뭐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게 스케줄링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언론이 많이 여러 군데로 취재를 해보고 아마 이게 그 대통령의 변호사가 13만 달러 본인이 아이 낳고 나서 금방 그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았을 때 다른 그 성인 배우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 그런 남녀 관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돈을 줬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게 아직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플로리다주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때 이제 같이 가기는 했어요. 같이 가기는 했는데 디너에는 퍼스트 레이디가 그때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왜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기본적으로 좀 그 인기가 높거든요. 뭐 별로 하는 일 없어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거에 퍼스트 레이디가 하는 일이 많을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었고 뭐 나중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이름도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오바마죠? 미셸 오바마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 지지도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고 봤어요. 그런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지도가 남편보다 한 10% 이상 높거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멜라니아 트럼프예요. 대통령 가족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48%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등장을 안 한다고 하니까 가장 인기 있는 포지셔닝의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게라고 말씀드린 것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가리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이 13만 달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은 준 일 없다고 부인을 하지만 이게 뭐 거의 뭐 확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시 단체가 커먼 그 커즈가 이미 법무부에 불만을 제기를 했어요. 캠페인 기간 중에
이 돈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캠페인 비용으로 보고 그럼 캠페인 비용은 다 보고를 해야지 되는데 델라웨어에 있는 그 페이퍼 회사를 만들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줬으니까 이게 위법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업무만 해도 힘든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그 여성은 합의하고 했었던 것이다. 우리의 그 남녀 관계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녀 관계지만 합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크게 그 문제가 되기보다는 뭐 이런 그 대통령이다 하는 그런 정도에 더 포커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한국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MBC 방송이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을 중계를 하기 때문에 MBC가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나이틀리 뉴스의 그 앵커가 지금 그 평양에 가서 어젯밤에도 보도하는 것 보니까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북한도 남한과 뭐 친선 이런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완전히 그 이번에 그 대화에서 배제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 얘기요. 네, 언더 테이블에도 없다고 하죠. 그리고 어제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본인이 북한에서 그 관련자를 만났을 때 그렇다 하면서 오늘 밤에 뭔가를 보도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보도가 달라졌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는 이제 대화 무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다가 점점 며칠 전부터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또 뉴욕 타임스도 한국에서 그 시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특히 이제 그 하키 선수들에 대한 뭔가가 불공정하다 하는 여론이 많아져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내려간다 하는 것을 미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봐야지 될 볼만한 영화가 참 많아요. 아카데미 그 작품상 나온 것 보니까 더 쉐이브 오브 워러도 있고요. 그리고 그 팬텀 그 티어드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강혜신이었습니다.